네, 지금 제 옆에는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그 0.25%포인트 올랐지 않습니까? 이제 그 금리가 인상이 됐는데 시장에 미친 영향이 좀 궁금하거든요. 좀 예, 파급 그래서 효과가 어떻습니까?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예금 대출 금리가 사실은 금리 인상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에 벌써 이미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국은행 조치를 계기로 해서 추가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게다가 이제 요새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이거에 대응해서 감독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제 추가로 그러니까 시장의 그 예금 대출 금리를 올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점들을 놓고도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먼저 예. 언제 오를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그래서 사실 한국은행이 이제 지난 여름부터 꾸준히 그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왔기 때문에 연내 금리 인상이 될 거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시기는 언제가 될 거냐에 대해서 그 전에 이제 전망이 좀 엇갈렸는데 네. 연내 뭐 11월이라든가 아니면 12월쯤에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좀 얼마나 오를 건지도 좀 초미의 관심사인 것 예. 같습니다. 좀 전망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2005년 또 2010년 또 이제 그때부터 금리를 인상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1년 사이에 한 1%포인트 정도를 더 올렸거든요. 불확실성이 커진 게 내년 상반기에 그러니까 대선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서 좀 불확실성이 크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대체로 이제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인상을 하고 한 내년 하반기쯤에 한 번 더 올려서 원래 이제 0.5%이던 기준금리를 1.25% 정도까지 올릴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중간 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 좀 빅테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먼저 대출 상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무조건 빨리 갚는 게 나은 겁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근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금리가 1% 오를 때 연봉 정도 빚이 있는 분들은 이자도 1%만 더 내면 되거든요. 네. 소득에. 근데 빚이 연봉의 10배다. 그러면 금리가 1% 오르면 소득의 10%를 더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훨씬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의 소득에 비해서 빚이 많은 분들은 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금리 인상기에 대출을 받을 때 혹시 고정금리가 나을지 변동금리가 나을지 이것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무조건 고정금리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당장의 변동금리 수준은 고정금리보다 좀 더 낮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짧게 빌리는 분들이라면 꼭 고정금리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다만 주택담보대출 같은 그런 장기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위험에 대비해서 자기들 본인의 그 대출 조건을 맞게 이렇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은행 예금과 적금 금리는 이제 또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특판 예적금까지 출시가 되더라고요. 연 5에서 10% 이렇게 달하는 좀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된다고 보면 될까요? 근데 사실은 뭐 적금 그런 특판 적금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적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매월 일정액을 불입을 하기 때문에 만기에 가까이 돼서 불입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그렇게 많이 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표명 금리에 비해서는 그만큼의 수익을 사실은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예적금을 안 하면 다른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대체가 될 수 있는 다른 자산과의 수익률 그리고 또 얼마나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재테크 전략에 대한 좀 총체적인 제언을 좀 주세요, 시장님. 한국은행 저희도 모여서 지금 금리 인상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미 연준의 테이퍼링도 예정돼 있고 주가도 사실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주가 지수가 거의 40% 50% 올랐기 때문에 저점에 비해서 이제는 그렇게 싸다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 측면에서는 사실은 앞으로도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불확실성이 커진 그런 국면이다라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그 가계빚 관리를 위한 뭐 대책과 해법이 있다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가계부채가 늘어난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서 늘어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좀 자영업자들처럼 그 뭐 영업이 어렵고 해서 빚을 이제 빌려서 임대료도 내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빚이 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 뭐 주택 시장으로 흘러간 그 가계부채라는 건, 그러니까 주택 시장 자체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 가계가 빚을 더 늘리려고 하는 압력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뭐 뻔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주택 시장 안정이 결국은 근본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이제 자영업자 같은 그런 취약계층 대출이라는 거는 한편에서는 뭐 정부가 그러니까 그분들의 소득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계속을 해야 되고, 근데 사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분들은 여러 사정상 대출 상환이 원래 그 약속대로 되기 어려운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 채무조정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다른 측면에서의 정책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무 조정 지원. 네. 네.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을 좀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되는 정보 알림이 민센터였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